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속담이 일본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소극적인 검사를 시행했고 뒤늦게서야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붕괴가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대응으로 인해 이번 감염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일 NHK 방송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한 50대 남성이 지난 16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이었다면 바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남성은 입원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병상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급격히 나빠져 결국 21일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숨진 남성이 보건소 측의 몸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을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지 보건소는 확진 판정 당시 경증 정도였던 남성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사망 전날 몸 상태가 매우 나빠졌음을 느낀 남성은 보건소 측에 연락하여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지만 증상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즉시 입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를 하던 남성이 숨지자 사이타마현의 담당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남성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정보를 파악했지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급변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사망일인 21일에 입원을 시킬 예정이었다고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건강관찰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일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NHK에 따르면 23일 기준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에서 68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병상이 부족해 이 중 절반인 349명이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타마현 외에도 곳곳의 일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병상 부족을 이유로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자택 혹은 숙박시설 요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반 환자나 경증 환자가 병원에 몰리게 되면 중증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별 시스템은 당연히 소극적인 검사로 이어지게 됐고 그 결과 보이지 않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의료 붕괴 현상을 자처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검사량을 늘릴 때에는 확진자 대량 발생에 대비하여 그동안 병상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검사량만 늘려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본 의료 붕괴는 현실화되었고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용품 부족 상태도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당시 병상 대기 중 사망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모든 확진자를 순서대로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었는데 대구 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하며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확진자를 증상 단계별로 분류했고 신속하게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서 경증 환자를 입소시켜 관찰했습니다.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입소 관찰이 아닌 입원 치료를 하며 병상 부족 문제를 차츰 해결해 나갔습니다. 의료 붕괴 바로 직전의 상황임에도 경증 환자까지 케어하며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확진자 전원 입원 치료 중에서 병상 부족이 발생했던 것이지만 일본은 이미 중증 환자만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병상 부족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를 접한 일본인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본보다 더 앞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의료 붕괴를 초기에 막아낸 한국의 대처를 당장 따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당시 공격적인 검사량을 바탕으로 확진자와 감염 경로를 추적한 방역체계의 토대가 제대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이미 잡혀있는 방역체계로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NHK는 도쿄에서 이달 107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약 63%인 67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부터 일본의 현재 상황을 예견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확실한 해결책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었지만 정부의 노력도 미비한 상태라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버튜브였습니다.